네, 지난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서울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용산을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공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축소판을 이해할 수 있어서 용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독자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만약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혹여라도 조바심이 아직도 있으신 독자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높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우선 용산 전체에 대한 그림인데요. 우선 지금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로 이제 미군 기지가 있던 이 부분이 앞으로 용산공원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용산의 오른쪽으로 한남재정비구역, 유엔사 부지, 수성부 부지 이렇게 해서 오른쪽, 그리고 이 남쪽으로 서빙고 아파트 지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신동 아파트, 그리고 왼쪽에 용산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의 각종 개발,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용산은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용산공원을 끼고 오른쪽, 남쪽,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용산공원은 지금 조성되는 규모가 약 91만 평으로 조성이 될 텐데요.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103만 평이니까 실제 용산공원이 조성되는 규모는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용산공원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근데 약 90만 평의 이 중앙에 있는 용산공원 오른편으로 옛 유엔사 부지입니다. 이 유엔사 부지는 현재 그 현대건설이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작년 2월에 착공했고요. 아마 오피스텔은 내년 지금 2월에 분양이 예정돼 있고 아파트는 아직 분양 그 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수성부 부지, 이 수성부 부지에도 보면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봤었죠. 서울시가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여기도 수성부 부지도 2종 일반 주거에서 일반 상업으로 몇 단계를 점프해서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한남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구역이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지난 영상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여기에 향후 약 12,000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빙고 아파트 지구인데요. 서빙고 같은 경우가 이 남쪽입니다. 이 남쪽에 있는 서빙고 아파트 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게 묶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에 서울의 이제 아파트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요. 14개 아파트 지구를 폐지하는데 이 의미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존의 아파트 지구로 있을 때는 아파트는 아파트, 상가는 상가 이렇게 땅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뀌면 쉽게 말씀드리면 주상복합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층부에는 상가, 위는 아파트 이런 식의. 그러니까 훨씬 더 유연하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14개 아파트 지구를 이렇게 따라서 압구정 아파트 지구도 기존에는 그냥 아파트 지구였어요. 여기도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중에서 일부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신통기획으로 빠른 루트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재건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 서빙고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에 이 서울시의 이 계획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만큼 서빙고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개발이 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신동 아파트가 힌트를 줍니다. 오른쪽에 이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의 중층 아파트죠. 높이가 꽤 있습니다. 현재 13층 1,300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신동아 아파트가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50층 1,840세대. 그리고 이 신동 아파트가 이렇게 높이 규제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 용산공원이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현충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남쪽의 녹지축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신동아 아파트,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좌측에 선영공원을 조성해주고, 선영공원을 조성해서 기부 체납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 높이와 세대수를 공공성을 주고 인센티브로 얻어낸 거죠. 이 신동아 아파트를 보면 옆에 이 서빙고 지구단위 계획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할지는 힌트를 많이 주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좌측으로 와 보겠습니다. 용산공원의 좌측에 있는 지역인데 두 군데가 지금 그 정비 계획이 완료가 됐어요. 하나는 저 유명하죠. 이 하이브 사업으로 쓰고 있는 정류장 부지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신용산역을 끼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 사옥이라든지 용산 센트레빌, 해링턴 스퀘어, 호반 서밋 이런 데들은 이 지구가 지금 다 사업들이 완료가 된 지구들입니다. 그런데 용산은 7개,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7개의 특별 계획구역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서울역 바로 오른쪽에 있는 후암동, 그리고 남영동, 그리고 문배, 용산전자상가, 그리고 용산 국제무단지, 그리고 정비창 전면, 그리고 아시아아파트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4호선 숙대 입구역을 끼고 1, 2, 4, 5, 6 구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2구역의 경우에는 작년 4월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올해 지금 현재는 사업 시행인가 진행 중인 사업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공사도 삼성물산으로 선정돼서 용산 레미안 수페루스라는 브랜드로 그 아파트 625세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여의도에서 봤던 조감도랑 비슷할 텐데요. 이 세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또 다른 게 있죠. 이게 이제는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얘를 지어가지고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는구나. 그래서 보면 서울시 공공청사와 남영동 복합청사 이렇게 조성해서 여기를 기부 체납을 하고, 여기도 2종 일반 주거에서 일반 상업으로 종상향이 되니까 250에서 600%로 종상향이 몇 단계 점프를 하는 사업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종상향을 하고 있는 그 사업지들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목동, 여의도, 수서 이렇게 종상향하고 있는 지구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용산 이 전체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종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인데요. 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도 보시면 이 변경 후에 보면 용적률이 점프를 다 하고 있죠. 지금 서울시가 여기는 전체 다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높이 부분인데요. 이 높이는 여기가 이제 오른쪽으로 남산이 있다 보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은 평균 12층, 최고는 18층을 못 넘게 이 높이 계획이 딱 묶여 있었습니다. 남산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높이 계획이 이번에 완화가 돼요. 그래서 한강대로변으로는 100m, 이면부 같은 경우에는 최고 3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높이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 용적률을 더 지을 수 있게 높이까지 위에서 풀어주는 효과로 이 후암동은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영역입니다. 남영역 인근에는 문배 업무지구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1구역은 용산 더 프라임으로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고, 아마 좀 친숙하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아파트하고 오피스가 한 동 있는데, 이 오피스를 이제 기존에 신한 알파리츠가 오피스를 가지고 있다가 그때 이지스 자산운용에 매각하면서 특별 배당을 크게 한 이제 그 자산이 이 용산 더 프라임 자산입니다. 여기 1구역이고요. 3구역, 4구역까지도 주상복합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2구역이 남아 있는데 이 2구역도 작년 10월에 건축 심의를 통과했죠. 그러니까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파트 470, 오피스텔 462 해서 거의 약 1000세대 가까운 주거 단지가 들어서고요. 여기도
일부 공공청사 조성해서 기부 체납하는 거의 유사한 스킴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역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용산역 내려오시면 여기가 정비창, 이만큼이 이제 용산 정비창이고 여기를 전면으로 부르는데요. 이 특별계획구역에는 2017년에 종상향을 그때 시켜줬고요. 그리고 올 7월에 정비계획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 안에도 지금 이제 아파트 약 한 1,5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제 우수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건축 심의 때 높이도 153m까지 높이도 완화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비창 전면 옆에 이 아세아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에 이제 국방부가 군인 아파트 같은 걸로 가지고 있었던, 미군 부대하고 군인 아파트로 가지고 있던 걸 2014년에 부영에 팝니다. 그래서 이제 부영이 2021년에 사업계획을 통과시키고 올 7월에 착공을 해서 이제 2028년에 준공이 예정인데요. 여기는 미 대사관 숙소로 150가구만 공공기여를 하고, 그 나머지 850가구는 지금 현재 이제 전에 국방부 이제 부지였다 보니까 전부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850세대가 전부 일반 분양으로 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용산에서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매수로 용산 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이 있죠. 이 85년에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묶여있던 이 용산 전자상가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바뀔 텐데요. 여기를 그 기존 정책이 38년 만에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미래산업 중심지로 이 용산 전자상가를 이 탈바꿈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두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가 창의혁신 디자인적으로 예뻐야 되고, 두 번째 에너지 관련해서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1000%까지 그리고 1000% 이상도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대폭 허용해 주겠다. 이제 이게 용산 전자상가의 플랜인데요. 이게 지금 계획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전자랜드 별관, 그리고 나진상가, 선인상가까지 있는데, 여기는 크게 기관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부 T&D도 그렇고 현대엘리베이터, 블리츠 자산운용 등 여기 보시면 대부분 지금 그 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작업들이 대형 그 시행사 또는 자산운용사로 정리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들이 있는데요. 서부 T&D가 개발하고 있는 나진상가 12동하고 나진상가 1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서부 T&D가 오피스와 오피스텔로 연면적 한 2만 평 이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부 T&D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블리츠 자산운용이 PFV를 세워서 한참 오피스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적인 면은 용산 전자상가는 용산 이제 후면에 있다 보니까 데크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행 데크를 만들어서 전면하고 연결되게 서울시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배경하에서 이렇게 조감도를 보시면 입체 보행 데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블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감도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산 나진상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블리츠 자산운용, 서부 T&D, IMMM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다 이 나진상가를 지금 그 블록별로 소유를 하고 있고, 인허가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나진상가 부분도 오피스로 앞으로 크게 변화가 생길 거고요. 전자랜드 상가도 곧 따라서 대형 오피스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서울시가 이제 가장 진심이라고 하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지구,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핵심 내용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A1, A2, A3, A4를 핵심 국제업무단지로 조성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외국계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어떻게든 A1, 2, 3, 4 블록을 대형 블록으로 국제업무단지 위상에 맞게 오피스타운으로 개발하겠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큰 규모이냐 하면 A1, A2, A3, A4가 각각 그 토지 규모만 해도 7,0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평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땅값을 평당 2억, 3억 이렇게만 해도 뭐 프로젝트당 1.5조, 뭐 2조 막 이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가 지금 용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를 따라서 이제 B 블록이 이제 업무 C에 이제 주거가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용산의 중앙에 있는 용산공원 90만 평 되는 맨하탄 센트럴파크가 약 100만 평 정도 되니까 90만 평 정도의 거대한 규모의 용산 공원을 끼고 오른쪽으로는 유엔사 부지, 과거 수송부 부지 재개발되고 있는 부분, 한남 재개발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남쪽으로는 신동 아파트, 그리고 서빙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지금 용산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7개의 특별계획구역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종상향, 높이 완화 등으로 해서 용산 전체를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강벨트만 따라서 이렇게 공급이 이 인센티브가 집중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를 하셨다면 오해를 푸시고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용산 지역도 어떤 면에서는 뭐 좀 이런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천지개벽 수준의 공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서울의 아파트는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뭐 연거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조바심을 내고 계신 독자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